저는 극단적인 성격이 고민입니다. 누군가 좋으면 극도로 좋고 싫으면 극도로 싫습니다. 한번 싫어지면 다시는 정이 안 갑니다.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좋았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좋든 싫든 크게 내색 없이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 저는 한번 싫어지면 제 그릇 밖으로 자꾸 분노가 새어나와요. 최대한 조절하지만 일정한 용량이 넘치면 티를 내고 상처받은 만큼 돌려주고 복수합니다. 이게 딱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싫어하는 남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니까요. 현명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정말, 아우, 얘는 진짜 너무 싫다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꼭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내 안에 이 분노 그릇이 이미 꽉 차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담을 수 있는 이 분노가 이미 꽉 찬 상태에서 제가 한 방울만 건드려도 확 화가 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럼 나는 왜 이 분노가 이미 꽉 차 있을까를 살펴보면 돼요. 이 분노에 뭐에 대한 분노가 꽉 차 있을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힌트를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이미 꽉 찼다는 건 어렸을 때부터 쌓여있는 분노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어떤 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확 도는지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게 싫어. 이 사람이 무례한 게 싫어. 이 사람이 사기치는 게 싫어. 이 사람이 착한 척 하는 게 싫어라던가 뭔가 막 있잖아요. 그걸 다 적어보세요. 적어본 다음에 이게 누구를 떠올리는 거지를 찾아보세요. 이게 누구를 떠올리는 거지? 어린 시절에 아빠나 엄마나 언니나 내가 싫어하는 친구나 선생님이나 혹은 회사에서 만난 누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싫었는데 내가 말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다 있나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연상이 되는 이렇게 주르륵 딸려 나와요. 요 꼭지를 잡고 소라처럼 끝에를 잡고 이렇게 빼면 안에 알맹이가 슉 나오잖아요. 이 알맹이가 되는 핵심 인물들이 있어요. 그 핵심 인물들이 있으면 그 인물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적는 거예요. 만약에 뭐 더럽다, 뭐 너는 왜 치우질 않니? 뭐 너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니? 뭐 내가 싫어하는 그 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 아빠 왜 자꾸 소리를 질러? 뭐 혹은 언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비난하지 마. 뭐 누구누구 내 거 자꾸 가져가지 마. 이런 식으로 막 다 해서 이 말을 한번 거울을 보고 크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내 분노가 이만큼 쌓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이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래? 너 더럽게 하지 마. 신경 거슬려. 라고. 근데 처음 시작은 뭐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너 왜 자꾸 내 거 서랍에 있는 거 내 거 허락도 없이 꺼냈어? 이 회사에 누구누구야? 라고 했다가 그게 내 동생. 너 왜 내 거 다 가져가? 라는 그 기억까지 뽑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화가 날 때마다 이 화를 이제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개 같은 거를 막 때려. 제가 오늘 웨인 다이어의 이 책을 봤었거든요. 인생의 태도라는 책인데 여기에도 그 부분이 있어요. 베개를 집어 던지라고. 저는 루이스의 책에서도 베개를 막 때리라고 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여긴 아예 이렇게 그림이 네. 화를 계속 품지 말고 내보내라고. 베개 하나를 꺼내들고 힘껏 벽을 때리래. 근데 벽을 때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시던가, 어, 그렇게 해서 이 억눌린 분노가 이렇게 밖으로 계속 나올 수 있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자유로워지시려면 내가 싫어한 그 면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받아들이시기 되게 힘들 거예요. 진짜 싫어. 저도 이거 말하기도 싫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면이 나한테 있음을 혹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있음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게으른 게 싫어 라고 한다면 내가 옛날에 게을러서 엄청 혼났어. 그래서 나는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그럼 나는 내가 싫어인 거예요. 게을렀을 때 내가 혼났으니까 나는 내가 싫어라는 그 면이 나한테 있고 혹은 어 나한테 수치를 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감정이 다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연관되어 있구나. 내 안에도 있는 내가 싫어하는 면이구나. 내가 나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것까지 가요, 나중에는. 내가 나를 되게 싫어하는구나를 근데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게으른 게 뭐 어때? 내가 게으르고 싶은 날은 게을러도 되잖아. 최근에 함소원 씨랑 그 진화 부부가 심리 치료를 받았을 때 함소원 씨가 진화 씨한테 계속 막 뭐라고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게으르게 누워 있어?"라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이제 연극 상담하시는 분께서 함소원이 쉬는 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함소원이 진화한테 했던 것처럼 "너는 왜 이렇게 쉬는 날 계속 누워 있어? 일을 해야지. 그렇게 있으면 뭐가 돼?"라고 막 쏘아붙인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함소원이 알아차리거든요. 게으른 게 나쁜 게 아닌데."라고. 내가 적었던 그 사람에 대한 싫은 부분들이 내 안에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0이 되려면 '아 이게 너무너무 나빠.'라고 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라는 마음까지 가면은 이제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라고. 어 게으른 게 진짜 나쁘지 '게으른 사람 다 죽어야 돼.' 해서 게으르고 싶은 날이 누구나 있어. 소리치는 사람들은 다 싫어. 너무 싫어. 소리치고 싶은 날도 있어. 소리친 저 사람은 소리치는 방법을 배웠지. 저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내가 계속 이 사람을 정말 죽일 정도로 싫어할 만한 이유는 또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 분별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분별심을 계속 내려놓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결국은 '저 사람의 이런 면이 너무 싫어.'는 내 안에 그런 면이 있고 나는 내가 너무 싫어해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내 안에 저 면이 있어 저 사람이 내가 싫은 그 면을 자꾸 보여주니까 싫어해요. 저는 손톱에 이렇게 때가 낀 걸 보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손톱에 때 낀 사람만 보면 '저 사람 왜 손톱 저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손톱에 때 꼈을 때 엄청 혼난 기억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아 저 사람은 손톱에 때가 껴도 안 혼났었나 보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막 갯벌에서 놀고 그러면 손이 시꺼멓거든요. 그러면 '그래 갯벌에서 놀았으니까 손이 시꺼매질 수도 있지.'라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안 그러면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막 "손이 시꺼먼 거 봐. 손톱 봐." 이러면서 막 수치를 주거든요. 그게 사실은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나를 상처 입힌 말들. 근데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내 그릇에 분노가 너무 꽉 차서 저 사람이 쪼끔만 내 분노를 비춰주면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라고 하면 '아 내가 분노를 빼야겠다.' 빼면서 '아 그래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이게 좋고 나쁨 분별하는 마음이 내가 분별하는 마음이 이 화를 가지고 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찰랑찰랑거리는 분노가 있었구나. '빼내자, 빼내자, 빼내자.'라고 해서 이 분별한 마음이 아예 사라진다면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유튜브 댓글 혹은 네이버 김새 공식 카페 검색하셔서 거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